배우분들 오셨으면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분 6분 오셨는데요. 3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또 보셨어요. 예,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관객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메이크업이라도. 메이크업 안 해도 예쁘십니다. 오늘 유태 배우와 함께 독립영화 보기 처음 오셔가지고 인디스페이스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인디스페이스 소개를 드리면, 인디스페이스는 한국 독립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이에요. 2007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영화관을 하려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요. 비영리 영화관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영화관들을 임대하면서 전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4군데째 영화관을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 1관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태 배우님은 저희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명예관장 같은 느낌의 분이세요. 인디스페이스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독립영화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인디스페이스에서 독립영화를 계속 함께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사 오고 오늘이 3번째 진행되는 거라서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자주 국민 여러분들과 독립영화 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인디토크 너무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 질문보다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6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한 분씩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1월이기도 하니까 새해 덕담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 연출한 감정원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에서 희수를 연기한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수에서 학선을 연기한 강기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년 여인 역할 안민영입니다. 새해 덕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토끼처럼 깡총깡총 네, 좋은 일들로 즐겁게 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에서 우정 출연으로 윤과장 역할 맡은 임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수에서 희수의 선배 언니 역할을 맡은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옆에 계신 감정원 감독님은 대구에 내려갔을 때 대구에서 하는 독립영화 행사나 관련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이렇게 뵙고 일을 상의하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감독님으로 모시고 감독과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고 기분이 좋고 떨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이렇게
그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감독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함께 작업하신 영화가 2013년도에 작업한 영화예요. 10년이 지난 그 영화인데 그때 함께 작업했던 그 연출부 스태프를 기억해서 이런 상영회를 연다는 게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스태프들을 만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어떤 인연이셨길래 그 배우님이 이런 자리까지 하셨는지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오늘은 감정원 감독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독립영화 현장에서 이제 스텝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상경하고 처음으로 이제 상업영화 연출부 스텝을 했을 때 선배님 뮤지태 선배님을 만나 뵈었고 그때는 뭐 너무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그런 대선배님이셨는데 현장 내내 제가 나이로서 막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선배님과 생일이 같아가지고 네 그런 어떤 저는 굉장히 이제 우연이지만 인연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배님 팬으로서 또 후배로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선배님께 이제 서울에 상영이 있어서 시간이 혹시 되시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네, 놀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 이제 배우님들 오셨으니까 이렇게 배우님들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감정원 감독님 첫 번째 장편 영화예요. 그 이전에 이제 신세계라는 그 단편 영화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장편 영화인데 첫 번째 영화를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실현 가능한 걸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 희수를 첫 번째 장편 영화로 작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염색공장 노동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첫 번째 장편으로 하셨는지 먼저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대구가 고향이고 그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공간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어떤 공간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였고 그리고 영화 제목이기도 한 희수는 실제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 친구와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을 때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딱 30일 때 이 촬영을 했었는데 20대가 끝나고 이제 30으로 넘어갈 무렵에 저는 이제 영화를 오랫동안 뭐 스텝으로서나 뭐 작업을 해왔고 친구는 또 다른 노동을 또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장들, 염색공단은 대구의 가장 오래된 비산동 염색공단이라는 굉장히 이제 부지가 넓은 80년대까지 굉장히 흥했던 그런 공간인데 제가 대구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기도 하고 좀 낯설지만 내 고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 관련돼서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긴 그러니까 그 좀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한번 감독님 입으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라서 사실 시간을 내서 같이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이제 부산에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죽어서도 나는 일만 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죽어서도 일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좀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정말 그 감독님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정말 가슴에 남는 이야기였는데요. TMI지만 제가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강기루 배우의 역할이 이제 성서에 가서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성서 공단에서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있다가 비산동으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장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압도적이라서 제가 못 버티고 공장을 이제 그만뒀던 이렇게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염색 공장이라는 게 뭐 다 대부분 그렇지만 24시간 이렇게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 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일했던 분이 이제 하던 일을 인수인계 받아서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퇴근할 때쯤 돼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이제 기계를 돌리고 이제 교대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2교대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공장에 따라서는 낮 근무는 9시간, 밤 근무는 13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실제로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공단이 머니까 뭐 이렇게 출근 1시간, 뭐 퇴근 1시간 잡으면 그 기본적으로 14시간을 공장에 가서 일하고 출퇴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남은 10시간을 잠을 몇 시간 자느냐 따라 가지고 개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감독님의 친구분이 했던 이야기는 엄살이라거나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내 모든 이렇게 그 생활을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업무에 맞춰야 되는 일이라서 그만큼 더 염색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좀 절실하게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사실 이런 GV에서 이런 이야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이런 멘트를. 예. 그렇습니다. TMI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다. 내 이야기 하다가 까먹었네요.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네. 제가 이렇게 그 20세기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감정이 격했네요. 제 이야기는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오늘 배우분도 오셨으니까 이 배우분들이 어떻게 그 희수라는 영화에 같이 그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희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손희수 씨입니다. 예. 이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 나와 계신 공민정 배우님이 희수라는 역할을 하셨어요. 왜 공민정 배우님이 이 역할을 맡으셔야 됐는가를 감독님 입에서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공민정 배우님이 나는 왜 이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안을 받고 어떤 생각으로 희수라는 역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연이 있었어요. 우연이었고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촬영 감독님이랑 전에 작업한 적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촬영 감독님 이제 작업실 쪽에 갔는데 우연히 만났고,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감독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제 모습이 그 희수 같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피드백을 제가 드렸고, 근데 그냥 시나리오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이었나 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서울이나 뭐 이런 생활권에서 얘기를 했으면 뭐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원래 제주도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여행을 가면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을 못 갔던 친구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라 감독 저 배우님이 마음 동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심법을 한번. 되게 오래전이었어요. 이게 한 4년 5년 전 아니에요? 4년 전에 만났고 바로 찍은 영화고 4년 전에 저는 백수였어요. 일도 없어 작업 물론 뭐 일이 없다고 물론 선택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작업이 절실했고 근데 마침 너무 좋은 대본을 보고 시나리오를 받아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촬영 감독님은 최창환 감독님이라고 그 내가 사는 세상 등의 그 독립장편 영화를 만드셨던 그 대구 출신의 감독님이 또 계십니다. 예. 그분의 작업실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면 그 배우가 첫 번째 캐스팅 하신 배우가 공민정 배우님이세요? 그러면 강기루 배우님은 왜 또 이 영화에 나오게 되셨는지 또 물어봐야 될 차례인데요. 이번엔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강기루 배우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하신 건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우연히 공민정 배우님을 만나 뵈었고 또 공민정 배우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한 이후에 그 상대 배우, 그러니까 희수와 어떤 연인이자 가장 오랜 동료와 같은 친구의 역할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동의를 해주셔서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뭐 일이 간단하게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설이 되는데 배우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학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되신 그 동기나 배경이 있었다면 무엇일지 들려주세요. 사실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반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 집 근처 그 현상소라는 지금 없어진 카페에서 대본 주셨고 원래도 최창환 감독님이랑도 그 전에 작품을 했었고 검정 감독 알고 있었고 또 주인공이 민정이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한가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작품을 물론 시간이 많아서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솔직히 작업이라는 것이 좀 절실했죠 그 당시에도 특히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작업을 한다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될 거고 또 그래서 작품도 더 잘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글도 좋았습니다. 예, 뭐 이런 자리에서 글은 별로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뭐 글이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쓸데없는 이야기였군요. 사실 뭐 이 두 배우님은 인디스페이스에 오시는 분이면 정말 자주 인디스페이스에서 뵐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 사실 뭐 안민영 배우님도 인디스페이스에서 정말 자주 극장에서 영화로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뵈서 너무 반가운데요. 또 이제 어떤 계기로 이 작업을 참여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감독님이 이제 희수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희수랑 또 이제 기루를
캐스팅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역들이죠. 이제 만나러 서울로 오셔가지고 저는 그날 만나는 날 그 김필 배우랑 같이 만났어요. 김필 배우가 하고 있는 공연장에서 같이 만나서 거의 이제 공연 보고 이제 술자리 하면서 일사천리로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저희가 한 며칠 동안 앞으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네,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할도 사실 너무 좋았고 그때는 저는 구체적인 그 희수에게 있어서 엄마가 극 중에 없잖아요. 할머니만 계신 설정인데 친구 나이가 다른 친구로 만났지만 엄마 같은 역할이다. 네, 얼마든지 또 그리고 또 국민정 배우랑도 작업을 몇 번 했던 사이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뭔가 그 감독님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촬영 때 제가 이거 에피소드인데 촬영 때 가끔 촬영하다 밖에 나와서 둘이 서 있는 거 보면 희수가 두 명이 서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머리 스타일이 둘이 똑같았어요. 지금 저 감독님 머리처럼. 희수가 두 명이 서 있다.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분위기들, 기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에피소드까지 감사드립니다. 100점 더 드릴게요. 그 이어서 이모준 배우님 그 임과장 역할로 나오셨는데 어떻게 캐스팅 되셨는지는 감독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모준 배우님은 제가 대구에서 20살 때부터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봐왔던 배우님이셨고 또 정말 치열하고 많이 즐겁게 열심히 작업을 하셨던 배우님으로 저한테는 계속 남아 있었었는데 선배님과 첫 장편을 하게 된다면 꼭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선배님이 당시에는 서울에 계셨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모준 배우님께서도 네,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어요. 정말 잠깐 나오시잖아요. 예, 캐스팅 제안을 받고 역할 이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 역할을 그 역할을 딱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저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처음 일단 역할 제안은 임과장 역할로 제안을 하셨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횟집 사장 김필 선배님이 하셨던 횟집 사장 역할에 탐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이 역할 캐스팅 하셨냐,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감독님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차기작 때 좀 조연쯤의 역할로 한번 생각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또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저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그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또 상국장으로 또 일을 하셨거든요. 감정원 감독님께서. 그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배우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또 주셨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모준 배우님이 안 나오셨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게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 독립 영화인데 뭔가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한 번쯤 좀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대구에서 만든 영화를 봤다 이런 기분이 들 텐데 다행히 이제 그런 기분을 아는 사람한테만은 강하게 이렇게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김현정 배우님께 캐스팅 뒷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같이 작업을 했었던 분의 소개로 감독님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카페에서 시나리오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저의 아빠가 아직까지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서 아빠 생각이 좀 많이 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스스로가 일의 무게감에 대해 많이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아빠는요. 그런 모습이 희수랑도 많이 닮아 보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또 보여주셔서, 하면서도 저희 집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하면서도 좀 울컥울컥했어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생각이 들고, 섬유공장 안이 6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한여름에 대구는 더운데 대구보다 더 더운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아빠한테는 정말 삶이 돼버려서, 희수도 또 그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울컥했었던 개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그 옛날 이야기지만 제일 처음에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뵀던 그 남자 그 일하시는 분들,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서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 이야기가 김현정 배우님 이야기처럼 그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뜨겁게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배우님들이 어떻게 이 영화에 이렇게 그 참여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 영화 시나리오를 제일 처음 봤던 게 2018년 여름쯤이었어요. 제가 그 지역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심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제가 봤던 이제 시나리오는 그 뭐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뭐 컴퓨터로 그 쳐가지고 이렇게 인쇄된 그 시나리오가 아니고 종이에 한자 한자 이렇게 글씨로 써서 만든 시나리오 초고로 영화를 그 처음 이제 받고 그때 제작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아마 촬영이 돼서 2021년도 전주국제영화제 때 첫 상영을 하고 이제 작년 12월 15일에 개봉을 한 이런 그 시간을 거쳐서 한 4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작업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이렇게 평범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관객들한테는 정말 좀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영화예요. 이렇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그 배경도 없고, 또 인물들이 또 말을 또 많이 하지 않아서 인물들의 대화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추정하고 이해하기에도 정보량이 부족하고, 심지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두 개의 공간과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첫 번째 영화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꼭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없으니까 내가 첫 번째 영화를 이런 형식의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거 정도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제가 이럴 줄을 몰랐는데요.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당시 일을 하고 있었고, 늘 퇴근하면은 1시간씩 자주 가는 가게 들러서 이제 그 다이어리처럼 이제 수기로 1시간씩 이제 작업을 했었고, 어떤 형식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희수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희수가 죽어서도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희수를 떠나보내는 순간, 이렇게만 정해두고 그 공간이나 시간들을 어떤 배치도 어떤 희수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영화를 보시고 많이 어렵고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희수라는 인물의 마음이 흐르는 이야기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한 번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사실 시간이 걸리고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희수의 마음의 이 흐름을 쭉 이렇게 75분 동안 보셨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좀 안심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영화가 궁금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사실 이렇게 인물만큼 중요한 게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라는 공간은 감독님이 사시는 공간이고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왜 만드셨는지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대구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는데 묵호라는 공간은 갑자기 왜 여행지로 선택이 된 건지 그리고 거기 역이 하나 나오잖아요. 도경리역은 왜 거기에서 그 텐트를 치고 희수가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묵호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감독님이 좀 대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대구에서 강원도 묵호를 가려면 차로 이동을 하거나 기차 무궁화호로 5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감이 사실 꽤나 멀어요. 그리고 희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 친구한테는 특히나 가장 본인이 갈 수 있는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원도 안에서 이제 또 묵호라는 지역은 그 묵호라는 어떤 지명의 유래가 이제 검은 새들이 몰려오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희수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곳과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지역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유지태 선배님께서 출연한 봄날은 간다의 또 로케이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실제로 저도 가보지는 못했으나 희수를 통해서 저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로케이션 헌팅을 갔고 이 멀리까지 희수가 여행을 하는 모습을 좀 꼭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경리역은 뭐 특별히 이렇게 헌팅지로 헌팅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묵호라는 지역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안에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다니고 역에 이제 잠깐 정차하기도 하는데 그 도경리역은 이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역사였고 그곳에 희수가 머문다는 것이 좀 저한테는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죽음 이후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여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TMI인데요. 도경리역은 폐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역이고요. 이 역이 1940년도에 처음 문을 연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연 역입니다. 영동선에서 제일 오래된 역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화물이나 그 여행객들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역이고 그 역의 역할은 영동선이 단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행 열차랑 하행 열차가 그 어디서인가에서는 이제 교차가 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을 이제 신호장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화물은 내리지 않지만 기차는 잠시 정차를 해서 지나가는 기차가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역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이제 방금 이렇게 그 희수가 그 죽은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희수가 영화에서 그 공장에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 저쪽으로 이렇게 못 가고 잠시 이곳에 들렀다가 그 가는 곳이 그 도경리역이었다면 그 정차는 하지만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그 역이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도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뒤져보다가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뜯어서 끼워 맞추면
굉장히 폼나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괜찮죠? 네. 자, 다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 이렇게 지리 이야기는 끝이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도경리역에서 횟집까지는 걸어서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카카오맵에서 한번 재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배우님들한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민정 배우님, 희수라는 역할이 연기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는 이게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뭐 쉽고 어려운 게 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된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그 인물을 다 구현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수를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희수를 연기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대본 시나리오에 정확한 대사나 뭐 어떤 행동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보다는 한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느낌이 있었고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 봤었을 때 어떤 인물이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감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독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친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완전 친구의 사실에 기반한 영화는 아니었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전사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채워가다 보니 저와 또 닮은 부분을 찾았어야 됐고, 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접점들을 찾아서 좀 마음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했던 영화 같아요. 저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대사를 했던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좀 마음을 많이 썼던 작업 같아요. 저는 그 희수 영화를 보면서, 보통 영화를 보면 인물이 정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희수는 뒷모습이 정말 많이 나와요. 걸어가는 장면도 그 뒷모습이 나오다가 뭐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옆모습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앞모습이면 그 익숙한 이렇게 연기나 표정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뒷모습은 뭐 눈, 코, 입이 없으니까 뒤통수로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은 이 뒤통수 연기는 어떤 이렇게 하셨는지, 그 뒷모습 연기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뒤통수 연기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희수로 살고 있으면 그 뒤에서 찍든 옆에서 찍든 아래에서 찍든 희수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수가 나오는 걸 보니 의문의 현답이었네요. 네. 제가 다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배우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 희수와 관계된 인물들인 거잖아요. 이제 김현정 배우님은 대구, 김현정 배우님이랑 이모준 배우님은 대구 염색공장에서 희수를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역할이고, 안민정 배우님이랑 그 감기루 배우님이 맡은 역할은 그 묵호 아니다, 감기루 배우님도 대구에서 만나는 역할이군요. 제가 김필 배우님이 계신지 알고 여기 질문을 막 적어놨었어. 헷갈렸었는데 그 안민정 배우님은 묵호에서 그 희수를 만난 중년 여인을 이제 연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배우분들에게 중요한 건 그 희수와 내가 맡은 역할의 이렇게 관계를 어떤 이미지로 상상하셨는지가 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께는 내가 연기한 인물이 희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선배 언니 역할을 맡으신 김현정 배우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이 희수랑 선배 언니와의 관계는 저희 엄마와 아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다쳐서 오시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뭐 뜨거운 물에 데이는 거는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고 여행을 못 가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이 여행을 가도 하루만 지나면은 좀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엄마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했던 모습을 저는 좀 많이 투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희수를 봤을 때, 선배 언니가 희수를 봤을 때 어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엄마의 마음에 약간의 접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국에는 공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길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가장 큰 베이스로 깔려서 희수를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그 이모준 배우님은 실제로 영화에서는 희수랑 붙는 장면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수가 일하는 공간에 그 무서운 표정의 그 과장님이신데, 그 과장님은 희수 혹은 희수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그 관계를 맺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나요? 저 솔직히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연기를 준비하는 편인데, 이 역할에서는 희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의 상사와 그때 후임의 어떤 그러니까 직원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었고, 다만 이 역할이 이 영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딱 정말 정확하게 그 임 과장의 유일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 강기루 배우님한테 야, 너 거기서 왜? 어서 네 자리로 돌아가.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저는 이 영화의 어쩌면 주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었어요. 뭔가 희수나 예, 희수나 기루 씨가 맡은 역할의 인물이 그런 자기 자리를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대사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배우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제목이 희수고 그 주인공으로 희수가 나오지만 희수가 주인공인 세상은 아닌 거잖아요. 희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냥 모모모한 사람 중에 이렇게 한 명이고, 그 공장에 이렇게 높으신 직책을 가진 분이라면 개별 노동자를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익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모준 배우님이 희수랑 이런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실망을 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영화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안민정 배우님이 맡은 그 중년 여인 역할은 지금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공장에서 만난 인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 희수와 그 중년 여인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하셨는지. 네, 그죠. 저도 사실 고향이 대구인데 사투리 필요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마 중년 여인이 뭔가 어떤 좀 우아함.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존의 엄마 이미지가 아닌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머리도 풀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 등연기를 해요. 처음 횟집에서
그 미팅할 때 이제 등으로 앉아 있고 그 내연남 묘령의 남자가 떠나죠. 그게 이제 그 묵호, 도경리 그리고 그 동남식당이 그 영혼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여행지라고 한다면 거기서 처음 만난 친구죠. 저는 아마 설정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남자가 떠나간 걸로 봐서는 중간에 배신을 때렸나 뭐 이런 설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혼자 남겨져서 좌절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희수에게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풀어놓죠. 친구처럼 풀고 그 감독님은 그 엄마로서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무성동곡이라는 시를 읽어줄 때 그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내용이 뭔가 희수를 위로하고 또 자기 자신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네, 그 서로 이제 떠나가는 영혼들끼리 뭔가 친구처럼 위로해주고 떠난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 두 인물이 이렇게 붙는 장면들이 이제 꽤 많은데 저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장면이기도 하고 그 희수도 그 장면에서 그 여행이라는 걸 가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 심상이나 뭔가를 공유하고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무언가 이렇게 아쉽지 않게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이 희수에게는 학선인 것 같아요. 그 강기루 배우님은 학선이라는 인물이 희수에게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 학선이 희수에게 그 바카스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귤을 나눠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마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푸릇한 장면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 둘은 아니죠. 학선의 입장에선 그 어떤 연인 이상의 관계나 그 다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안 들 수 없고 함께 여행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생각들을 했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인물이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희수가 죽고 나서 그 여행을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희수의 그런 그 학선이 그 희수가 여행을 갔다면 이렇게 갔을 것이다 하고 대신 여행을 해주는 그런 마음 같거든요. 예,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봄날에 학선이 이렇게 그 여행을 이제 떠나고 묵호에 횟집에 가고 묵호에 도착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가면 이제 그 이전까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화면이 좀 화사해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희수가 그 웃으면서 웃는 건가요? 아무튼 그 역에서 그 안전 표정을 짓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장면들을 만드는데 그 감정들을 쌓아가는데 학선이라는 인물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영화가 독립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대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 독립영화이기도 해요.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산지가 어디인지가 무엇이 중요하겠냐. 영화를 보는 장소가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렇게 그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든 뭐 서울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든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겠지만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그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희수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그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그 주인공이지 않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 또 남다른 의미를 그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지역 독립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서 그 대화를 그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감독님은 이렇게 특히 지역에서는 뭐 독립 영화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지역에서 독립 영화를 만드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화를 찍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찍어야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야 되고 뭐 촬영은 그 대구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후반 작업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는 뭐 현상 녹음 이런 걸 다 이렇게 그 서울에 가서 이렇게 했어야 돼서 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나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모든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감독님은 이제 지역에서 계속 영화 작업을 하시고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사부국에서 일도 하시고 대구 단편영화제라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에서 일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 감독님한테 이렇게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관객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구든 서울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디에서든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이제 작업 외에 어떤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는 꼭 계속 대구에서 영화를 찍어야지 이렇게 어떤 지역을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가 잘 아는 공간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나 어디에서든 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봉하는 독립 영화들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지역색이 이렇게 그 좀 더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나는 보리 같은 영화는 강원도 강릉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고 또 부산에서 많은 독립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최선의 삶 같은 영화는 그 아닌가? 제목이 헷갈리네요. 전주에서 만들어지는 독립 영화들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영화인들이 그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터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실 때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독립 영화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그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영화는 감독님이 직접 배급도 하고 계세요. 협동조합 컨티뉴이티라는 그 조합을 지역에 이렇게 그 영화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그 배급을 처음 해보시는 거고 이게 이제 작년 12월 15일에 개봉을 해서 이제 곧 개봉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직접 영화를 이렇게 그 제작도 하고 그 배급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또 배급을 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좀 이렇게 궁금해요. 희수 작업이 희수 작업을 하고 나서 좀
배급의 과정도 끝까지 한번 같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급이 굉장히 어렵고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희수란 작업만큼은 좀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인해서 함께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직접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하고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또 지역에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도 한번 직접 배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독립영화는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들고 나서 관객들을 만나는 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독립영화를 한다는 건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 뭐 아파트나 그 어디 이렇게 그 주택가 근처에 그 배추 같은 거 이렇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직접 와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내가 생산한 배추를 아무도 안 사가서 내 트럭에 담고 가서 직접 파는 분들을 보면 독립영화 감독이 배급한다는 건 그런 그 배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내 배추를 파는 일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만나고 혹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그 내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어렵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일 텐데요. 그 사실 뭐 독립영화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독립영화를 보는 것도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극장은 매번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또 하는 것도 아니라서 독립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게 독립영화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100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영화를 같이 보고 있다니 이렇게 그 최근에 힘이 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대충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분들 그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현정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혹시 뭐 그 이 자리에서 내가 올해 선보일 영화가 있다 그러면 미리 그 연초에 홍보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비가 와서 아직도 쌀쌀한 날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희수를 봐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그리고 집이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희수가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는 실제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선배언니처럼 한 번쯤은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올해가 되었으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임승현 감독님의 물비늘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아마 하반기에 개봉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월에서 한 5월 사이에 여기 계신 강규일 배우님하고 같이 또 작품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 밤에 눈이 엄청 많이 온대요. 한 3cm 정도 쌓이는 눈인가? 어쨌든 폭설이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 잘 하시고요. 빗방길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기예보까지 들었네요. 네. 저도 대구 출신이고 지금 물론 살고 있는 건 서울이고 또 이렇게 독립영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많이 힘듭니다, 진짜.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알아서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날도 오셔서 너무 또 이렇게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자주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간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뭔가 좀 뭔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영화를 이렇게 촬영들을 하고 이렇게 GV라는 거를 숱하게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아는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뭔가 이 독립예술 영화를 처음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제 눈에 보이는 이 광경들이 좀 낯설고 제 처음으로 지구했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오늘 많은 분들을 독립예술 영화로 좀 이렇게 모셔온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 자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기 감독님도 형술 감독님 앉아 계시지만 예, 그 다음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헤어졌는지도 모른단가?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예.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 이동희 정은채 배우가 주연인 영화이고요. 다음 달에 개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독립영화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 자리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신 건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오신 김에 마음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안고 가셨으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독립영화 보실 기회 있으면 또 찾아주세요. 재밌는 독립영화도 많아요. 네, 오늘 대구에서 기차 타고 서울 오는 길에 갑자기 그 희수가 공장에서 열심히 체조를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희수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본인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저 멀리 갔지만 실제로 본인 스스로 그리고 우리 곁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변을 잘 둘러보고 스스로에게도 좀 힘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유식태와 함께 독립영화 보기 18번째 행사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공짜로 보신 분들은 다음에 다른 독립영화 돈 내고 한번 보러 와주세요. 희수 말고도 좋은 영화들 많이 있고 이 자리에 오시면 항상 좋은 영화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문 닫기 전에 꾸준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